우리가 2025학년도 6월 학력평가 고2 비문학 독서 지문을 같이 보고자 합니다. 자, 한번 읽으면서 정리를 해보고 쌤 수업을 듣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자, 1문단 볼게요. 질병에 걸리면 약을 복용하거나 주사를 맞아서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약의 재료가 되는 물질을 약물이라고 하고 약물을 투여 가능한 형태로 가공한 것을 약제라고 한다. 약제의 대표적인 유형에는 경구투여형 정제제, 경구투여형 액체제, 주사용 액체제 등이 있다. 약제는 약효를 발휘하는 약물인 활성 성분으로만 구성되지 않고 다양한 목적을 위해 약물과 혼합하는 첨가제인 불활성 성분과 함께 구성된다. 자, 여러분 일단 중심 소재는 약입니다. 근데 약을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나라고 봤더니 자, 일단 여러분 우리가 약으로 쓰이는 그 물질 자체를 약물이라고 한대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먹을 수 있게끔 가공한 형태를 약제라고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약제는요, 종류가 좀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약제는 경구투여형 정제제, 경구투여형 정제제, 그 다음 경구 구분을 좀 해야 되니까 다 써야겠네요. 정제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경구투여형 액체제, 제 세 번째는 주사형 액체제가 있는 거죠. 아이고. 자, 이렇게 세 가지의 종류가 있대요. 자, 여러분 또 약제는요, 또 다르게 분석을 해보자면은 활성 성분이 있고요. 불활성 성분이 있대요. 자, 여러분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얘는 약물의 약제의 어떤 종류를 말하는 분류고요. 자, 이쪽은 약제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분석의 방법인 거죠. 다른 거 알죠? 이제 활성 성분, 불활성 성분은요, 약제의 구성 요소를 나눈 거고요. 경구투여형 액체제, 주사형 액체제 이런 건 약제의 종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이 활성 성분은요, 직접적으로 이제 약효를 발휘하는 부분이고요. 불활성 성분은요, 이제 어떤 목적이 있는데 이것은 혼합 첨가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목적이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1문단이 끝났어요. 정보가 되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1문단에서는요, 약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다라고 중심 소재를 좀 이제 예고를 했고, 두 번째, 이제 유형 세 가지 당연히 얘기하겠죠, 뒤에서. 세 번째, 활성 성분과 불활성 성분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자, 가봅시다. 경구투여형 정제제는 역시 시작됩니다. 활성 성분과 불활성 성분을 혼합하여 압축한 알갱이 형태로 약물의 쓴맛을 감추어 복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당류 등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 이때 이 당류라는 건요. 사실은 원래 꼭 있어야 하는 약효가 아닌데 이것을 혼합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바로 불활성 성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편의성을 높이는 당류가 바로 예를 들면은 불활성 성분이 된다는 거죠. 경구투여형 액체제는 여러분도 새로운 종류 나와서 색깔 바꿔볼게요. 약물이 복용 가능한 용매에 녹아있는 형태로 약물을 녹이는 용매인 정제수와 복용의 편의를 위한 감미료 등을 포함한대요. 그럼 여러분 이 정제수와 감미료는 불활성 성분이라 할 수 있겠죠. 자, 이어서 마지막 주사형 액체제는요. 약물이 무균 상태의 용매에 녹아있는 형태를 여러분 둘 다 액체는 액체인데 하나는 복용 가능한 거랑 하나는 무균 상태인 게 다르네요. 용매인 생리식염수와 항균 효과를 위한 항균제 등을 포함하고 있대요. 그럼 여러분 이게 바로 불활성 성분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약물은 농도 9배를 원동력으로 삼아 높은 농도에서 낮은 농도로 이동하면서 여러분 이런 거 방향성 체크합시다.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체내에서 확산된다. 약물의 체내 확산 속도는 농도 9배가 크거나 물질의 확산 속도를 나타내는 확산 계수가 클수록 더 빠르다. 동일한 약물을 액체제와 정제제로 만들었을 경우 액체제는 이미 용해된 상태이며 약물의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정제제보다 확산 계수가 더 크다. 그쵸, 여러분? 액체가 훨씬 더 빠르게 확산한다라는 거겠다. 그쵸?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뭐냐면요. 약물의 체내 확산 속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때 계수가 클수록 빠르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확산 계수가 더
크다 이꼴 확산 속도가 더 빠르다라고 바꿔서 말할 수 있겠죠. 자, 이어서 우리 3문단 가볼게요. 체내에 투여된 약물은 흡수 단계, 분포 단계, 제거 단계를 거치면서 이동한다. 자, 이번엔 또 여러분 어떤 약물의 이제 그 퍼지는 단계를 또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정보가 되게 많아요. 자, 흡수 단계는 여러분 색깔도 구분해 볼게요. 체내에 투여된 약물이 혈액까지 도달하는 단계이다. 투여된 약물이 혈액까지 도달하는 비율을 생체 이용률이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이거는 이제 정의가 나오고 있는 거죠. 약물을 정맥혈관에 직접 투여하는 정맥주사는 투여된 약물 모두가 혈액에 도달하기 때문에 생체 이용률이 항상 1이래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정말 특이한 정보니까 언제나 좀 잘 체크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한마디로 정맥주사로 넣으면요 언제나 생체 이용률이 1이 된대요. 항상이라는 거. 하지만 경구로 투여하는 약물은 소화기관 등에서 약물 일부가 제거되는 초회 통과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생체 이용률은 항상 1보다 작대요. 예를 들어 약물 100mg을 경구 투여하였는데 생체 이용률이 0.3이라면 혈액에는 약물 30mg이 도달하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투여한 양에다가 생체 이용률을 곱했을 때 나오는 값이 이게 혈액에 도달한 약물의 양인 거죠. 자, 분포 단계에서는 이번엔 여러분 두 번째 단계가 나오고 있죠? 자, 색깔 구분해 봅시다. 약물이 혈액을 통해서 체내 여러 조직에 분포하는 단계이다. 여러분, 이 흡수 단계는 이제 혈액에 도달하는 거였고요. 이번 분포는 이제 혈액을 타고 여기저기 움직이는 거죠. 분자량이 적거나 지용성이 높은 약물은 세포막을 통과하기 쉬워 체내에 넓게 분포한다. 분포 용적은 약물이 체내에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혈액에 도달한 약물의 양을 혈장의 약물이 얼마나 농축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혈장 약물 농도로 나눈 값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약간 식이 하나 나오는데요. 자, 일로 빼서 한번 볼게요. 분포 용적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분포 용적은요. 혈액 도달 약물의 양을 혈장 약물 농도로 나눈 게 분포 용적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혈장 약물 농도의 정의도 나와 있습니다. 혈장에 약물이 얼마나 농축되어 있는지. 자, 예를 들어 혈액에 도달한 약물이 여기죠. 위의 값이죠. 30mg이고 혈장 약물 농도가 5ml라면 얘는 6L가 분포 용적이 되는 거죠. 얘가 분포 용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과학 지문이든 경제 지문이든 식이 나오면은 식은 언제나 이렇게 쌤처럼 도출을 해놔야 됩니다. 자, 5문단 이제 제거 단계입니다. 제거 단계는 약물이 체외로 배출되는 단계이다. 약물이 신체에서 제거되는 속도인 청소율이 높으면 약물이 제거되는 속도가 빠르다. 청소율은 단위 시간당 약물이 제거되는 혈장의 부피로 나타난다. 약물의 적정량이나 투여 간격을 결정하고 할 때 생체 이용률, 분포 용적, 청소율을 다 고려해야 된대요. 와, 이거 다 고려해서 약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자, 6문단. 혈액까지 도달한 약물 중 일부는 간, 장 등 신체 여러 조직에서 대사되어 약효를 더 강하게 내는 활성 형태로 변할 수 있다. 이들은 다시 혈관을 타고 전신을 돌다가 목표 조직에서 약효를 낸다. 이러한 약효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목표 조직에서의 약물 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약효는 일반적으로 목표 조직의 약물 농도에 비례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심장과 같이 체내에 있는 조직은 시료를 직접 채취하기 어렵기 때문에 혈장 약물 농도를 측정한다. 왜냐하면 혈장 약물 농도가 증가하면 목표 조직인 심장에서의 약물 농도도 증가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한마디로 비례한다는 거죠. 한편 전환입니다. 약물은 목표 조직에서는 약효를 발휘하지만 그렇지 않은 조직에서는 약효와 무관한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약물이 목표 조직 외에 다른 조직에 분포하면 목표 조직의 약물 농도가 충분히 높지 않아 약효가 기대한 것보다 낮을 수 있다. 한마디로 이런 거죠. 우리가 뭐 염증약을 먹을 건데요. 내가 뭐 이렇게
그 위염에 염증약을 먹고 싶어요. 근데 그게 뭐 식도에 많이 머무르면은 위까지는 못 가고 이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해봐야겠다라는 거겠네요. 자, 여러분, 정보가 매우 많은 이제 과학기술 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과 관련된 어떤 우리 몸의 어떤 변화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개념이 굉장히 많이 쓰였기 때문에 정리를 잘해야겠죠. 특히 쌤이 여기 정리한 것처럼 이렇게 어떤 도출해야 될 식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언제나 이런 것들은 꼼꼼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친구들이 잘 놓치지 않고 정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다음 시험 때도 이제 모의고사 볼 때도 아 이렇게 좀 식이 나오네, 뭔가 좀 계산식을 알려주네, 그럼 이런 건 당연히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